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온라인 클래스 다 끝났고 전면 등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또 강의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냐? 선생님이 2학기 수업 계획을 세워 보았는데요. 선생님 생각을 해보니까 개념 강의를 한 교실에서 동시에 다 같이 듣는 것은 조금 효과적이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전에, 전날 이제 집에서 개념 강의는 혼자 집중해서 듣고 이해를 하고 수업 시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 전날이겠죠? 전날 강의를 듣고 개념을 미리 학습을 해오시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교과서 문제 혹은 추가로 제공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제 모르는 점은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 함께 상의하여 해결하고 이제 학습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강의를 미처 못 들었다. 혹은 들었는데도 난 잘 모르겠다. 라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혹은 모드먼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개인 휴대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부족한 강의를 추가로 듣고 이해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은 다음에 문제 해결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수업 시간 전에 미리 다 듣고 오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강의는 여러분들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텐데요. 절대 길게 안 찍을 겁니다. 길게 안 찍고 선생님이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개념 설명 위주로만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대부분 풀이하지 않을 거고 수업 시간에 풀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선생님은 도움을 주는 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형의 이동이 이제 2학기 처음 진도 범위죠. 자, 도형의 이동 교과서 146쪽에서 148쪽까지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도형의 이동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평행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45쪽에 보면 자, 이러한 그림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 그림 뭐라고 부르나요? 네, 그렇죠. 바로 테셀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자, 요 테셀레이션이란 무엇이냐? 하나 이상의 도형을 활용해서 지면을 빈틈없이 꽉 채우는 미술 기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지면을 꽉 채울 때 하나 이상의 그 도형을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우리가 배우진 않겠지만 회전이동 등 다양한 도형의 이동을 활용해서 지면을 채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학적인 미술 기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평행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평행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겠죠? 자, 이때 우리는 좌표 평면 위에서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을 다룰 거예요. 자, 점을 평행이동했을 때 이동한 점의 좌표, 도형을 평행이동했을 때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과만 놓고 점의 좌표와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더 알아야 되냐? 맞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 또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 이해하기. 그 다음에 점의 좌표와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기. 자, 이렇게 하시면 오늘 다 이해를 하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이란 무엇인가? 평행이동이란, 자, 평행이동 선생님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요 삼각형은 선생님이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 삼각형은 이렇게 위치만 달리하여 이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동을 평행이동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냥 간단히 말하면 도형을 그냥 밀어 넣은 거예요. 도형 밀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쓱 밀어 놓은 거죠. 그쵸? 자, 요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만큼 이동하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만큼 도형을 이동시킨다면 도형의 모양이 변할까요? 그쵸? 도형의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크기도 변하지 않겠죠? 아이고, 여기 연결어를 보니까 도형의 크기와 모양이었네요. 도형의 크기와 모양은 평행이동을 통해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죠? 위치만 바뀔 뿐이죠. 쓱 밀어 놓았으니까. 자, 그래서 평행이동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방향과 크기. 어디로 얼만큼 이동했는데 어느 쪽으로 얼만큼 밀었는데 이것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이제부터 배울 평행이동의 방향은 딱 두 가지로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어디로 동서남북 어디로 이동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방향을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 이 두 가지로 모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한 경우는 가로로 요만큼, 세로로 요만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경우는 가로로 요만큼, 세로로 요만큼입니다. 즉, 어떤 이동이든지 간에 두 가지 방향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가로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생각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로 방향은 Y축의 방향이다. 자, 우리가 좌표평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X축 가로 방향으로 얼만큼 갔니? Y축 세로 방향으로 얼만큼 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가 크기입니다. 얼만큼 이동했니? 자, X축의 좌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 2, 3, 4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자,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6쪽입니다. 자,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요거는 바둑판입니다. 바둑판 위에 돌 A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오른쪽과 위쪽으로 얼만큼씩 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으로는 얼만큼씩 가야 하죠? 네, 3만큼 가야 합니다. 위쪽으로는 얼만큼 가야 하죠? 네, 2칸만큼 이동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면 A에서 B로 이동할 수 있죠. 자, 이때 자, 요거를 X축, 요거를 Y축이라고 한다면 점 A의 좌표는 2,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점 A의 좌표를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3만큼 이동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Y축의 방향으로 위쪽이므로 플러스 2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도달한 곳이 점 B죠. 그런데 점 B의 좌표는 몇인가요? 2에서 3칸 옮겨져서 5. 그리고 1로부터 2칸 옮겨져서 3이죠. 자, 그래서 B의 좌표는 5,3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 가시나요? 자, 점을 평행 이동했을 때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X축으로 3만큼 같다면 X 좌표에 3을 더해주고 Y축으로 이만큼 같다면 Y 좌표에 2를 더해줘서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점 P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이 점 P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이동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자, 이 점을 X-, Y-라고 한다면 X-는 X 플러스 A, Y-는 Y 플러스 B가 되겠죠. 따라서 이동한 점의 좌표 P-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간 만큼 처음 좌표에 더해주면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점 P1,1을 X축의 방향으로 3,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해 봅시다. 그러면 점 P-는 원래의 좌표 1,2에 이동한 만큼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P-는 4,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를 들면 Y는 2x 플러스 3. 자, 이거 무슨 도형이죠? 네, 이거는 직선입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 자, 이건 무슨 도형이죠? 네, 원입니다. 자, 이렇게 직선과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표현한다면 이것도 직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 a와 b가 모두 0이 아닐 때, 자, 이걸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보면 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by 플러스 c는 0꼴과 같은 형태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좌변인 x와 y에 관한 어떤 관계식이고 우변은 0이기 때문에 fxy는 0이다 라는 표현 방식은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fx,y는 0이라는 도형 f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도형 f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키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얻은 도형을 f-라고 하고 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주어진 도형이 이와 같이 그래프로 그려진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때 도형 위에 한 점 P를 x, y라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도형 F를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F-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을 조금 이렇게 비슷한가? 자,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점 P는 새로운 도형에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자, 이동한 점을 P-라고 하고 이를 x-, y-라고 해봅시다.
자, x와 y의 관계식이 바로 도형 f의 방정식이 되겠죠? fxy는 0. 자, 그리고 x-와 y-의 관계식이 바로 f-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x-와 y-의 관계식을 찾아야 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점이 이동한 것을 통해서 그 관계식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점 P가 점 P'로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점 P''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X-가 바로 X 플러스 A인 거죠. 네, 이렇게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리고 Y-가 바로 Y 플러스 B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X는 X- 빼기 A고 Y는 Y- 빼기 B입니다. 자, 그래서 요 X와 Y, 원래 도형 위에 있던 점 P의 좌표 X와 Y 대신에 X- 빼기 A, Y- 빼기 B를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준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f, x- 빼기 a, y- 빼기 b는 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자,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 이 식이 바로 x-와 y-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식이구나.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동한 도형 f-의 방정식은 원래 도형의 방정식을 활용하여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 f-의 방정식은 f, x 빼기 a, y 빼기 b는 0이다.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다소 이해가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차근차근히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fxy가 나타내는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면 x자리에 x 빼기 a, y자리에 y 빼기 b, 간만큼 각각 빼준 거죠.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행이동은 점과 도형의 이동 결과가 상반되죠. 자, 점을 평행이동했을 때는 간만큼 플러스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도형을 평행이동했을 때는 간만큼 마이너스 해서 대입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요거 헷갈리지 말고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도형의 평행이동 사실 중3 때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자,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요 x제곱의 개수인 a만 그대로 유지한 채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얻은 그래프다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중딩 때.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바로 이것이다. 자, 요 식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본다면 q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쵸? 자, 이 형태가 바로 무엇이냐? 애초에 주어져 있던 식에서 y 대신에 y 빼기 q,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한 결과와 같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과거에 배웠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오늘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을 모두 학습했고요. 도형의 평행이동 한번 같이 문제 해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x축의 방향으로 4, y축의 방향으로 마일만큼 평행이동했다. 자,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은
평행이동한 만큼 빼라고 했습니다. x축으로 4니까 4를 빼서 x 대신에 x 빼기 4 대입. 자, y축의 방향으로 마일이니까 y에서 마일을 빼서 y 플러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원래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었는데 x 대신에 x 빼기 4의 제곱, y 대신에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방법, 풀이 방법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다르게 풀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평행이동은 도형의 모양과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원이 평행이동이 됐다고 하더라도 원의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동한 도형의 반지름은 여전히 원래 도형의 반지름과 같은 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이 이동해 갔으니까 원의 중심만 바뀌었겠죠. 자, 원의 중심은 어떻게 바뀌었냐? 원래 0,0이었는데 x축의 방향으로 4,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여 4, 마이너스 1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한 도형의 정보를 찾아낸 뒤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선생님이 사실은 계획한 수업은 15분 미만이었는데 6분이 더 초과됐습니다. 네, 다음번엔 조금 더 짧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